일본 매체가 탄도급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한국의 신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어제 발행된 한 기사가 17일 오전까지 야후 재팬의 접속 자수 1위를 차지했다. 기사의 제목은 이지스 하마타고의 새로운 능력과 한국의 신형 잠수함 KSS-3 도산 안창호함이다. 이는 지난 12일 있었던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급 함정 아타고의 탄도 미사일 요격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는 내용과 한국의 신형 잠수함을 병치해 비교한 기사다. 이날 아타고함은 미군이 하와이 카와이섬 실험장에서 쏴올린 모의 탄도 미사일을 해상에서 탐지해 요격 미사일 SM-3를 발사해 명중시켰다. 허프포스트 코리아 오리지널 비디오. 후지뉴스 네트워크는 일본은 이처럼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방어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한국의 대응은 다르다며 14일 북한 개성에서 열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식과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등을 전했다. 이어 이 매체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있었던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의 진수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의 남부인 거제에 있었다라며 미사일 수직발 사관 6개가 장착되어 있고 순항 미사일 외 사거리 500km가 넘는 현무의 탄도미사일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매체는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은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없다며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맞대응 타격 수단을 갖게 될는지는 몰라도 일본 근처의 바다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운용되는 사태를 일본에서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과 북한 사이에 흐르는 평화의 기류와 탄도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도산 안창호함의 운용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것. 이에 앞서 14일 아사히 신문은 한국 해군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 염두에 두는 것은 북한인가 일본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서 아사히 신문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잠수함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15복 공격을 담당할 것이라는 주장과 일본의 해상자위대 장비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해군은 장보고 3급 잠수함의 독립운동에 공헌했거나 광복 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명명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열고 독립운동과 민족 번영에 이바지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도산 안창호함으로 결정한 바 있다. 북의 치명적 국가 전략무기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진수. 해군의 첫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 일본함 진수식이 14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거행되면서 국내 잠수함 역사의 새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함의 한 명은 도산 안창호함으로 이는 현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209급 잠수함을 대체하게 된다.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도산 안창호함은 지난 2012년 방사청이 대우조선해양과 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4년 착공식과 2016년 기공식을 거쳤다.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을 비롯해 3번함까지는 배치 아유로 묶인다. 1번함과 2번함은 대우조선해양이, 3번함은 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이다. 해군은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따서 잠수함 명칭을 정하고 있는데 이후 나올 2번, 3번함은 손병희, 이동영, 이봉창 등 항일 애국지사의 이름을 붙일 예정으로 전해졌다. 도산 안창호함은 해군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중형급 잠수함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집약해 건조됐으며 한 척당 약 1조 원의 건조 비용이 들어갔다. 길이 83.3m, 폭 9.6m의 수중 최대 속력은 20kts, 탑승 인원은 50여 명으로 장보고 I와 장보고 II에 비해 탑승 인원이 10명 증가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전 잠수함에 비해 내부 넓이가 3분의 1가량 증가했다며 승조원 침실이 6인실, 10인실 등으로 나눠져 여군을 위한 생활 공간을 별도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산안 창호함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 6개가 설치되며 사거리 500km 이상인 현무의 비탄도미사일이 탑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건조될 배치 인은 수직발사관이 1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군이 보유 중인 214급과 비교해 크기가 약 2배 정도 커졌으며 공기분류 추진체계인 AIP에 고성능 연료전지를 적용해 수중 잠항 기간도 2에서 30%가량 증가했다. 214급의 경우 2주 동안 수중 작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인 전투, 소나 체계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개발 장비가 탑재됐다. 또한 초기 설계 단계부터 민관군 협력으로 주요 핵심 장비를 개발하여 탑재, 전체 국산화 비율을 향상시켰다. 이 관계자는 장보고 I와 장보고 II는 국산화 비율이 각각 33%, 36%에 그쳤으나 장보고 3의 경우 76%로 상승했으며 이후 2, 3차 사업 시에는 점차적으로 국산화율을 높여 8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군은 잠수함 건조의 국산화로 핵심 전략자산인 국산 잠수함의 비닉성 극대화가 가능하고 우리 군의 안정적 전력 운용이 보장될 뿐 아니라 국내 방산업체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 무기 체계로서 책임 국방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산안 창호함은 앞으로 인수평가 기간을 거쳐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12개월여 간이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진수식은 국민의례, 사업 경과 보고, 함용 선포, 영상물 시청, 기념사, 유공자 포상, 축사,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정부와 군의 주요 직위자, 대우조선해양 등 방산업체 관계자,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후손인 손자 로버트 안내외가 미국에서 방문하며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13년 창립한 흥사단 단원 30여 명도 참가했다. 1조짜리 해군 첫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 창호함 진수식에서 문 대통령이 한 말. 해군 사상 첫 3,000톤급 차기 잠수함이 14일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래 처음으로 진수식에 참석해 이 시대의 거북선이라고 이 잠수함을 불렀다. 이 잠수함이 도산안 창호함으로 명명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3,000톤급 잠수함에는 독립운동에 공헌했거나 광복 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이름이 달리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거제 대우조선해양 오포조선소에서 열린 도산안 창호함 진수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도산안 창호함이야말로 이 시대의 거북선이며 우리 국방의 미래라면서 도산안 창호함의 진수는 대한민국 책임 국방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는 쾌거이자 국방산업 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프포스트 코리아 오리지널 비디오. 문 대통령은 또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 전략이라며 강한 군, 강한 국방력이 함께해야 평화로 가는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한 군대는 국방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민의 무한한 신뢰 속에서 나온다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차질 없는 개혁으로 국민의 요청에 적극 부응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막강한 전력을 갖춘 우리 해군의 첫 전략자산급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한 배경에는 연이은 조선 경기 악화에 따른 경남과 거제 지역의 민심에 대한 고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일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산안 창호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차기 잠수함 장보고 3이 1번함이다.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건조에 착수해 4년 만에 완성했다. 미사일과 어뢰 등 무장을 제외한 잠수함 건조 비용만 한 척당 1조 원에 이른다.
도산안 창호함의 배수량은 3,320톤, 무장과 화물 등을 탑재한 만재 배수량은 3,400에서 3,500톤으로 추정된다. 우리 해군의 기존 잠수함인 1,200톤급 및 1,800톤급과 달리 잠대지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전략급 자산이다. 길이 83.3m, 폭 9.6m, 높이 14m로 5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다. 공기분류 추진체계에 고성능 연료전지를 적용해 수중 잠항 기간도 20여일로 늘었다. 기존 잠수함이 독일 HDW사 기술 협력을 받아 건조된 것과 달리 도산안 창호함은 한국 독자 기술로 만들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로써 한국은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진수한 10여 개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국산화율도 76%로 높아졌다. 도산안 창호함에 이은 장보고 2번 함은 대우해양조선에서, 3번 함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이다. 해군은 앞으로 2번과 3번 함에도 독립운동에 공헌했거나 광복 후 국가발전에 기여한 인물이 이름을 달기로 결정한 바 있다. 뉴스일에 따르면 2번, 3번 함은 손병희, 이동영 등 항일 애국지사의 이름을 붙일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날 진수식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손자인 로버트 안부부와 안창호 선생이 1913년 창립한 흥사단 단원 30여 명도 함께 했다. 개발 역량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번 1차 검증에 이어 이번 2차 검증을 통과해 국내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AESA 레이더의 원리는 천여 개의 레이더 소자에서 각각 뿜어낸 전자빔을 필요한 각도로 자동으로 보내 표적을 찾는 구조다. 목표물이 있는 방향으로 레이더를 움직이는 기계식보다 더 넓은 영역을 빠르게 자동으로 탐지, 추적할 수 있다. 레이더에는 전파를 쏜 뒤 반사된 정보를 받아 처리하는 송수신 모듈이 달려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직경 2m의 공간 안에 약 1000개 정도의 모듈이 설치되어 있다며 미 F-35E 전투기에 탑재된 AESA 레이더와 성능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0년 전보다 모듈의 길이는 30%, 무게는 10% 수준까지 줄여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AESA 레이더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 5개국에서만 개발에 성공했다.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KFX 사업은 2015년부터 13년간 총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국방부는 KFX 사업을 통해 F-16+알파급 전투기를 개발하고 여기서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스텔스 전투기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KFX 사업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전투기 전체의 체계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AESA 레이더는 다음 달 기본 설계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오는 6월 KFX 항공기 기본 설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스라엘 업체의 송수신 장치를 사용했지만 이 또한 국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 시스템은 2019년 연말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찾는다. 이때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레이더와 모든 부속 장비를 항공기에 탑재해 공중 실험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에 보이는 시설은 국내 최대 규모의 근접 전개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입니다. 지난 2월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에 있는 한화 시스템 용인연구소 박준영 해상레이더 팀장은 연구소 안의 거대한 시설 앞에서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은 가로 32m, 세로 33m, 높이 22.5m 규모로 가로 18m, 세로 12m의 국내 최대 스캐너가 설치돼 있었다. 근접 전개 시험장은 위상 배열 안테나 최종 통합 시험을 하는 곳이다. 조립이나 튜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테나 방사 패턴의 불량을 출하 전 단계에서 판정, 안테나의 생산 품질을 보장해준다. 2018년 3월 완공된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은 장비 조립과 점검을 위한 전실, 안테나 방사가 이루어지는 전자파 측정실,
최신 장비 컨트롤을 위한 제어실로 구성돼 있다. 한화 시스템이 이런 시설을 만든 것은 주력 분야인 첨단 레이더를 독자 기술로 본격 개발하기 위해서다. 한화 시스템은 35년간 기술 도입과 국산화를 시작으로 유해 공전 분야에서 레이더 개발 역량을 쌓아왔다. 현재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인 AESA 레이더를 비롯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용 다기능 레이더, 차기 호위함 배치 3급 탑재용 다기능 레이더, 지뢰 탐지 레이더, 드론 탐지 레이더 등 다양한 레이더를 개발 중이다. 다기능 레이더는 탐지 및 추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장비다. 종전엔 탐지 및 추적 레이더가 분리돼 있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한화 시스템은 최신 안테나 시스템 시험장 구축을 통해 해외 선진 업체와 견조도 손색이 없는 레이더 개발 환경을 갖추고 자주 국방을 위한 첨단 레이더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화 시스템은 연구 개발 및 기술 인력이 전체의 67%에 달하고 석박사 이상 고학력자도 34%에 이른다. 한화 시스템 연구 개발의 상징이자 본상이 370명이 근무하는 용인연구소다. 현재까지 용인연구소의 대표 상품은 KF-X AESA 레이더다. 미국이 기술 제공을 거부, 독자 개발이 결정돼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시스템이 개발 중이다. 오는 2026년까지 총 3,658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다. 한화 시스템이 우선 맡은 것은 KF-X AESA 레이더용 입중 시제와 시험 장치를 제작하고 연동 및 기능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2016년 시작해 지난해 완료됐다. 지난해 3에서 6월엔 이스라엘 엘타사 현지에서 보잉 737기를 개조한 시험 비행기로 비행시험을, 10에서 11월엔 국내 인천공항에서 시험항공기에 레이더 시제품을 장착해 비행시험을 했다. 한 소식통은 인천공항에서의 시험 결과는 이스라엘 엘타사 관계자들도 놀랄 만큼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시험 결과에 고무돼 내용 공개도 검토했지만 이스라엘 측이 비밀로 분류해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한다. KF-X AESA 레이더의 특징은 적항공기는 물론 지상,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탐지,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형을 따라 낮게 비행할 수 있는 지형 회피, 추적 능력도 갖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투기 외부에 장착됐던 항법 보드를 따로 달 필요가 없게 된다. 한화 시스템 용인연구소의 대표 상품인 한국형 전투기 AESA 레이더 시제품 KF-X AESA 탐지거리 200km 이상. KF-X AESA 레이더의 핵심 부품은 모듈이라 불리는 물건이다. 수 센티미터 크기의 잠자리 혼눈처럼 생겼는데 레이더 시제품에는 모두 1088개가 들어간다. AESA 레이더는 모듈을 원형판에 박아놓은 형태다. 모듈 하나가 레이더파를 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 종전 기계식 레이더보다 다수의 표적을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다. 모듈 숫자가 많을수록 탐지거리 등 탐지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 공군도 도입 중인 F-35 스텔스기는 1200여 개의 모듈을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22는 약 2000개의 모듈을 갖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KF-X에 장착돼 시험될 AESA 레이더는 현재보다 20% 커지고 모듈 숫자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모듈 숫자가 1200여 개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F-35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십 개의 목표물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KF-X AESA 레이더는 KF-16 성능 개량 전투기에 탑재된 AESA 레이더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F-16 성능 개량 전투기의 AESA 레이더 탐지거리는 약 200km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듈을 비교적 작은 레이더 원형판에 가급적 많이 집어넣으려면 크기를 줄여야 한다. 여기에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용인연구소에는 2005년 처음 만든 모듈부터 2016년 개발된 모듈까지 함께 전시돼 있는데 크기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용인연구소가 의욕적으로 개발 중인 첨단 레이더에는 KF-XAESA 레이더 외에도 L3용 다기능 레이더, 차기 호위함 배치 3급 탑재용 다기능 레이더 등이 있다. L3용 다기능 레이더는 적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국산 장거리 유격 미사일인 L3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수십 개 적항공기, 미사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오는 2024년까지 개발된다. L3의 요격 고도는 50에서 90k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기 호위함 배치 3급 탑재용 다기능 레이더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 함정과 항공기를 탐지한다. 지상 목표물도 탐지할 수 있고 전자전도 수행한다. 2024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신형 레이더들은 완전 디지털 레이더로 개발 중인데 국내 최초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지뢰 탐지 레이더와 머신 러닝 기반 표적 탐지 추적 레이더, 메타 표면 구조물, 드론 탐지 레이더도 눈길을 끄는 존재다. 지뢰 탐지 레이더는 금속 쥐뢰는 물론 골치 아픈 존재인 플라스틱 대인 쥐뢰까지 탐지할 수 있다. 머신 러닝 기반 표적 탐지 추적 레이더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탐지거리 등을 늘린 것이다. 드론 탐지 레이더는 0.01제곱미터 크기의 소형 드론을 1km 이내에서 탐지한다. 메타 표면 구조물은 전자파 특성을 변환시켜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것이다. 차기 호위함과 차기 구축함의 다기능 레이더 구조물 표면에 활용될 전망이다. 용인연구소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스텔스기도 잡을 수 있는 스텔스 탐지 레이더 개발에도 상당 수준 진척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